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데이마켓 보시면은 지금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 봤는데, 뭐 거의 다 전부 빠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빠져 있고, 지금 등락률 순으로 보면은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 관련주들도 다 같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요 세 가지 주요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늘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일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당시에 급락을 했었죠. 요 날이었을 거예요, 요 날. 이제 개파락이 나와 가지고 딥시크 때문에 개파락이 나와서 정말 충격과 공포의 그런 날이었는데, 이날이 1월 27 일이었나요? 그 정도 됐었는데, 여기서 인제 전부 다 다음날 상승을 하니까 상승을 인제 예견을 했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인제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은 제가 인제 엔비디아 주주들의 어떤 욕심과 본전 심리에 대해서 왜 그 조삼모사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봤는데, 실제로 지금 $100를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112, 오늘 대이장 최저가가 지금 $111까지 내려왔는데, 요런 추세라면 사실 $100를 찍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비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엔슬람, 테슬람, 팔슬람 그리고 예견된 조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인제 AI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우리 기대 이상, 우리가 예상하는 거 이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기술주가 덮어 놓고 진짜 묻지마 투자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덮어 놓고 올라가는 시세는 인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항상 그 자기 편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거는 잘 될 거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항상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죠. 그 맹신에 가까운 논리가 발생하는 지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인제 차트를 그려 놓으면은 항상 꼭지에서는 새로운 논리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논리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제 망상을 하지만은 기대하고는 다르게 이제 정반대의 폭락이 나온다는 게 오늘 이렇게 대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 방에 무너지는 포트를 구성한다면은 그만큼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요렇게 갑작스런 조정이 왔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게시판에 가 보니까 요런 인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만 담아 놓으신 분들이죠. AI라든지 반도체 요쪽에만 이제 포트가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인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아예 대처 자체가 불가능한, 그냥 기도만 하게 되는 예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한 방에 무너지는 포트가 가장 좋지 않은 포트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인제 한 방에 무너질 수 없는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런 포트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포트가 뭐냐? 그런 포트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항상 수익이 나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포트를 조정해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또 무심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항상 그 시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서두르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그 내용 과정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보지도 않고 잘 분석해 보지도 않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는 내 거니까 올라야 되니까 올라라 하고 닿지도 않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인제 도저히 못 버티면은 바보도 안 할 바닥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제 손실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인제 걱정스럽게도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인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 여러분들의 인제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남들이 돈을 벌면은 그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서 인제 그 사람의 물량을 받아주려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벌었으니까 나도 벌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인제 아주 과거에 샀단 말이죠. 적어도 나보다는 한 달 전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단 차이가 많이 나요, 급등주들은. 평단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그 평단 차이를 "내가 메꿔 줄게."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수해 놓고 인제 할 수 있는 게 없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분석을 해도 나한테 유리하게만 분석을 하고 싶고, 그렇게 점점 이제 객관성, 합리성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인제 어쩔 수 없으니까 손절을 하게 되는데,
그 바닥에서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몰빵을 했느냐 아니면 분할 매수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죠. 그래서 몰빵을 했는데 바닥에서 손절한다는 거는 사실 손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거랑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면서 수익을 기대하는 거는 잘못된 그런 논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봉상 엔테8 순서다라고 했는데 주봉을 보시면은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팔란티어가 서로 이렇게 선행 후행을 하고 있어요. 요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일단 엔비디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한번 140이 한계가 아닌가 하고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올라가서 150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150에서 찍는 그 과정이 정확하게 그 쌍봉의 과정과 비슷한 거예요. 쌍봉의 심리가 뭐 다른 게 아니죠. 한번 찍고서 내려온 재를 다시 터치했는데 아무리 봐도 힘들겠어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체 추세가 하락이 시작이 됐다라는 이제 그 완연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이 테슬라죠. 테슬라도 어떻습니까? 여기를 이제 시원하게 돌파를 했지만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돌파 후에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다. 그다음에 팔란티어 보시면은 팔란티어도 역시 예, 끝없이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85라는 포인트가 어떤 한계 지점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도 85, 90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냐? 매도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럼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한계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맞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지에서는 항상 새로운 논리가 발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새로운 논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 고점 음봉인데 내가 가지고 있다가 고를 외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팔란티어도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85가 고점이라는 거를 누가 봐도 알아요. 누가 봐도 알죠. 그래서 일봉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도 일봉 보시면 아주 정확히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이날, 이날 이제 152.8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돌파를 한다. 그래서 155, 160까지 간다라고 했지만 예, 그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고가 152.8이니까 153을 뚫고 뭐 155는 가겠지 했지만 웬걸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누군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힘을 못 이기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이제 터치를 하려고 했지만 예, 전 근처에도 못 갔죠. 150 근처에도.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음봉이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단 말이죠. 고점에서 음봉 나오고 20선 깰 때 분명히 여기는 이제 매매 관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점에서 요런 이제 음봉이 나온 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팔란티어는 무조건 좋아 한다면은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돌파 후 풀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제 비전이 좋은 기업이죠.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지만은 돌파 후에 풀백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밸류가 엄청난 지금 부담이죠. 고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이고 거품이 많이 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려면 돌파 후 풀백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요 인제 고점이 85 정도 되죠. 85를 시원하게 뚫고 한 90까지 터치한 다음에 다시 85를 지지를 해 준다면은 그건 이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로 해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이 또 꼬리를 달거든요. 요런 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를 보는 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있어서 객관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합리성이라는 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참고 버티면은 항상 보상을 받게 돼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로 넘어가서 테슬라는 이제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라이언 브링크먼이 테슬라 목표가를 135달러로 잡았거든요. 테슬라 보시면 계속 인제 여길 못 넘어가요. 이 20선이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정말 낮은 확률에 내 소중한 돈을 건다.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20선이라는 거는 이런 굉장히 큰 주식이죠. 대형주에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거를 거슬러서 안 된다. 주봉상 보면 이제 135달러가 그거라고 했는데 거의 뭐 요 바닥이죠, 바닥. 여기가 인제 테슬라가 놀아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인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인제 변수들이 있었죠. 그래서 펀더멘털 외적인 변수 때문에 주가가 지금 2배, 3배 뛴 거다. 예. 요렇게 얘기한 거죠. 이 말이 훨씬 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매번 겪은 기술주의 급락장이죠. 예. 기술주 급락장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엔비디아 급락은 뭐 4일 전에도 저번 주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누가 큰돈을 벌었나.' 요거를 인제 우리가 피드백을 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주 급락장에서 손실이 커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커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제 조정을 다 거쳤어요. 고정을 거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충격이 덜하지 않는데, 만약에 팔란티어까지 인제 오늘 실적 발표죠. 장 마감 후에 인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뭐 예상과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못 나오거나 해 가지고 진짜 막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오늘은 상승을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고거에 대한 인제 시나리오가 다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엔비디아 급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만 가고 뭐 데이터 센터만 가고 요렇게 될 수가 없어요. AI랑 데이터 센터주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다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인제 도미노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건 인제 4일 전 제가 올려 드렸던 영상을 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제 급등이라든지 버팀 등의 모습은 반짝이라는 거예요. 급등이라든지 뭐 그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버팀, 내려올 자리에서 안 내려와. 그런 거는 반짝이죠. 결국에는 시장의 큰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노는 주식이고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추세를 먼저 아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우리가 그 주식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다음 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다음 수. 그래서 인제 '아 이 매수하면 인제 끝나는 거야.' 라는 거는 이제 오래 갈 수가 없는 투자 방법이죠. 상승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만 매수하면 실제로 다 올랐어요. 실제로 큰 수익이 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사고 나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어떤 대처를 하겠다. 그런 플랜 B식의 대안을 항상 마련해 놓는 그런 조심스러운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스텝도 생각하지 않고 진짜 무지성으로 사 놓고 그냥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는 그런 좋은 시절은 다 갔다라는 거예요. 한동안은 좀 어려운 그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무지성으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를 오늘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